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수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Y는 equal X 대칭이동한 점이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Y는 equal X 대칭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XY 좌표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뭐 역함수를 구해가는 방법, 이 부분이 Y는 equal X 대칭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1,2, 2,1 XY 좌표를 좀 바꿔놓는 아주 어찌 생각하면 규칙만 이해하고 있다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을 주고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이꼴 r제곱. 원 방정식의 표준형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을 때 중심 좌표 a, b, 반지름 r 이런 형태. 그러니까 중심 좌표 x는 0이고 y 좌표는 1이고 1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이 4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r 전부 다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5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원 방정식의 표준형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문제였습니다.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10보다 작은 소수의 2, 3, 5, 7 이런 숫자들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2라는 것은 A 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됐고 3이라는 부분들은 옳지 않은 걸까요? 그럼 1번이 좀 답인가요?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이라는 것은 포함되고 9는 A 집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소수가 무엇인지 좀 정확히 잘 알고 기호 사용이죠. 이 부분들은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이런 기호 사용법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집합, B 집합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 요것을 나타내는 기호죠. 기호의 의미를 좀 아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17이라는 원소가 B 집합에 들어가지 않죠.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짝수가 또 들어가지 않겠고, 홀수 집합에 짝수는 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1, 2, 3, 6, 6의 약수 자체가 1, 2, 3, 6. 이건 좀 같은 집합인데요. 같은 집합일 때는 이게 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의 배수, 8의 배수 해주면 4의 배수 집합이 오히려 더 큰 집합이 되겠고 9의 약수에는 1, 3, 9, 3의 배수는 3, 6, 9, 10 이렇게 처리되가는 건데 1이라는 원소가 좀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 정답 3번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함관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미지수가 있는데 ABC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좌표가 0,0, 6,0, 0,6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이라면 빗변의 중점 6,0에다가 0,6 이렇게 됐으니까 3,3이 되는데 이 3,3이 바로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반지름은 뭐 요 한쪽 뭐 길이 구하면 되겠죠. 이쪽 이렇게 구해도 되겠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9 더하기 9에서 18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99 약분되니까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x, y,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 개수들을 좀 이렇게 더하기 가는 건데 마이너스 12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중점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참 거짓이 명확한 것이 명제죠. 그렇다면은 2번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맞다 틀렸다 알 수가 없는 행위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명제가 아닌 거겠고요. 4-10이다. 마이너스 6 틀렸다는 거 알겠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그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어떻게 루트가 되겠습니까? 이런 건 이제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명제라는 사실이죠. 4의 배수는 짝수다. 참이라는 명제. 실수의 제곱은 양수다 라고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틀립니다는 알 수 있겠고 주어진 부분은 x가 미지수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니까 명제가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원의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x1, y1 원의점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x1, x,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접선의 방정식 아는지 질문되는 내용이죠. 기본의 형태로 쫙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좀 대입해주면 3x-y는 10 해서 그냥 곧바로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y는 하고 정리해서 3x-10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공식 점검에 가는 그런 문제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잘하면 공식을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어떻게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요 조금 살핀 다음에 암기해가면서 학습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 C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구해달라. 두 집합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죠. 1 공통이 있고 그 다음에 3 공통이 있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하고 3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오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됐고요. B하고 C하고 또 합집합을 구해달라. 전부 다 더하게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1, 3, 5 일단은 1, 3, 5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7 공통이 있고 그 다음에 9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아이고 1, 3, 5 제가 지금 7 안 썼네요. 오호 이런 7에 9까지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내용. 요것도 조금 7까지 써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이미 구했고요. 그럼 이제 C하고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좀 이렇게 구하면 그럼 1, 3 구해놓은 부분하고 이제 C 집합하고 또 다시 공통을 구하면 되는데 공통 부분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5, 7,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될 때는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공집합입니다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3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에만 있는 원소누가 물어봅니까? 이제 C 차집합에 이렇게 되니까 C에만 있는 원소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5, 7, 9 중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와, 여기는 뭐 1, 5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도 5, 7, 9 이렇게 그대로 써가면 되는 내용. 거꾸로 썼는데요.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B, 차집합은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되니까 B, C하고 이제 교집합을 좀 물어보는 거죠. B집합하고 C집합 1, 3, 5, 7, 9. 그럼 5, 7 이게 두 개가 겹치는가요? 지금 5, 7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좀 써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9가 좀 더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됐죠?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 두루두루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 집합 자체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더니 처음 직선과 일치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얘기는 X-3 이렇게 써가면 되겠고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Y-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4X 플러스 3Y에다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공 이제 처음하고 이제 똑같아져야 들어갈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A 이 부분들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그대로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3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평행이동, 함수식 평행이동 어떻게 해가는지 이 부분만 좀 정확하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진리집합을 했을 때 충분 조건 작지만 큰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좀 이렇게 크게 비교가 됐을 때 P집합이 좀 Q집합보다 작은 것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X는 0 또는 1 이렇게 나오니까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4, 여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게 이제 확실하게 작죠. 2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큰 집합인가요? X는 0 또는 이렇게 됐고 Q집합은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집합이 더 크죠. 이렇게 되어 있고 18의 약수, 9의 약수, 18의 약수가 훨씬 더 9의 약수를 포함하면서 개수가 더 많은 거니까 P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P집합이 좀 확실하게 좀 작은 것을 좀 찾아달라. 2번이 정답이 되가는 내용. 필요 충분 조건 관련 문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이다 이런 뜻 자체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살펴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원을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평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대칭 또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원은 이렇게 이제 중심의 변화만 좀 열심히 좀 살피면 되죠. x축 대칭 이동하면 y부호가 이렇게 좀 바뀌게 되겠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또 평행 이동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평 이동,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x축 y는 이퀄 x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2a 이렇게 좀 좌표가 좀 xy 좌표가 완전히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한 결과가 3,4에다가 반지름은 맨 처음에 이제 루트 5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 그냥 c 제곱으로 할까요? 반지름 제곱하게 되면 그냥 5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그냥 c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 값은 가볍게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a 값도 가볍게 처리됐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2 결과가 3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abc 값을 더하게 해달라 9에다가 마이너스를 되어 있으니까 정답 8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과 관련되어 있는 대칭이동, 평이동 할 때는 중심의 변화만 좀 잘 살피면 되니까 중심 좌표를 이렇게 좀 변화해 간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점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되가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개수, A 집합, B 집합, C 집합, 그다음에 합집합 개수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뭐 일단 교집합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21 더하기 18 마이너스 교집합 X 해처리면 35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30에서 이렇게 좀 소거해가면서 X는 이렇게 30 소거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9에서 5를 빼니까 그러니까 4입니다라고 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벤 다이그램 형태를 이제 열심히 쭉 표시해주면 A 교집합 B가 좀 4가 되겠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1, B 집합이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가 14가 되겠고, 21에서 4 빼는 거 17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C 집합을 좀 표시해 가야 되는데, 자, 문제를 좀 잘 살펴보면 A 합, B 합, C 부분되니까 요거는 뭐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가 50이었으니까 6을 좀 이렇게 빼면 44개입니다 라고 좀 나오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5 이렇게 좀 나왔으니까 이것에서 35를 빼는 거니까 C집합에 있는 C집합만 가지고 있는 원소가 9개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좀 열심히 구한 각각 부분별로 좀 구했는데, 나머지 좀 더 구하고 싶은 부분, 다른 부분은 아직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A 합 C에서 B 원소를 빼라 이런 얘기면 이건 또 뭐죠? 이건 전체 개수에서 B 집합을 빼도 되는가요? A 합 B 합 C 전체 개수에서 B 집합을 빼면 이 부분들이 A 합 C에서 빼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44에서 B 집합의 개수 18 이렇게 좀 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되는 거니까 16입니다라고 26인가요? 26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17하고 9를 좀 더하게 대답을 해도 되겠고, 됐습니까? 26, 5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이렇다면 뭐 교집합 이런 부분들을 좀 전부 안 해도 되겠군요. 그럼 이곳에서 그냥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A 합, B 합, C 원소의 개수 44에서 그 다음에 이제 B집합의 원소의 개수 18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B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좀 빼서 그냥 곧바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아이고, 훨씬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데, 괜히 뭐 중간에 교집합 이런 것도 구해고 그랬습니다. 역시 무엇을 구해가는지 벤 다이그램에서 좀 확인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세 조건의 진리 집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추론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not P이면 R 돼 있고 R이면 not Q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곧바로 좀 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또 not Q이면 R이다 이렇게 좀 대우 형태를 좀 보게 되면 여기 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같습니다라고 처리해서 P의 여집합 부분에 R집합하고 Q의 여집합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놓으면 되는 건가요? 해서 집합의 포함관계 모양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뭐 다시 생각하면 또 Q가 P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해서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도 옳은 것을 좀 골라달라는 얘기인데 P의 집합이 R에 들어갑니까? 아이고, 이건 뭐 당연히 맞습니다라면 되겠고요. P가 Q에 들어가느냐 했는데, 오유, 이건 여집합이 들어가는 거고요. Q가 P에 들어간다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P하고 Q하고 교집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P하고 Q하고 교집합을 구해달라면 이제 당연히 Q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Q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니까 Q하고 Q의 여집합이 R이니까요. Q는 또 R의 여집합입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P하고 Q하고 교집합을 구해가면 Q가 P에 들어가니까 Q 이렇게 처리되겠고 Q라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Q의 여집합이 R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R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재미난 관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둘이 좀 서로 같은 집합 이런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를 봐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점 AB와 X축에 있는 점 C, Y축에 있는 D,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됐을 때 사각형은 뭐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AB 길이를 좀 구해놓게 되면 AB 길이는 X좌표가 4인 상태에서 Y좌표 값이 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변 길이 AD, DC, 그 다음에 CB 요 길이의 최소를 좀 물어보면 되겠죠. 거기다 이제 2를 좀 이렇게 더하기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제 최소를 물어보면 어떻게 주면 되죠? 대칭 이동이 이제 풀의 키포인트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부분들을 X축 대칭 이동하니까 4,-2에서 좌표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런 길이 DC 이런 길이를 좀 최소가 되려면 A점을 좀 이제 또 Y축 대칭을 좀 해야 되겠죠. Y축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4,4에서 X보가 바뀌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선 길이를 좀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제곱 더하기 6제곱에서 루트를 툭 이렇게 씌워가는 그런 내용 문제 형태가 됐습니다. 이 길이가 1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둘레 요 최소 길이가 요게 이제 10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합쳐서 전체 길이는 사각형 둘레 길이는 12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사각형 둘레 길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고정되어 있는 길이가 있으니까요. 이건 뭐 고정되어 있는 길이는 가볍게 처리하겠고 그 다음에는 둘레 길이가 좀 최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 대칭 이동이 문제에 관여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이론들 확실하게 점검해가면서 풀이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점 2,5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기곱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은 원 밖에서 원의 접선 그을 때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을 미리 이렇게 구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구해놔서 mx-y-2n 플러스 5는 0 이렇게 좀 정리해 놓고요. 원 방정식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해주면 제곱할 때 4, 9, 이 양식에서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16이니까 반지름 4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4다 이걸 풀 건데 원하고 이제 직선 사이의 관계의 문제 풀을 질문 던지게 되면 점과 직선 거리 요걸 이용해 가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인 풀이가 되죠. 지금 이제 접한다 되고 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다 요걸 좀 써가면 편리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m제곱 플러스 1 처리되겠고 2 대입하면 2m 사라지는데요. 플러스 이거 8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결과가 좀 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곱하기 해서 제곱하게 되면 m제곱 플러스 1은 이퀄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m제곱 값이 3이니까 m 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좀 나오겠고 이때 m 값의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 방정식 나오면 정리해 드는 건 가장 기본적인 항목.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좀 쓰는 게 좋겠고 원 밖의 점에서 밖의 2,5를 지나는 직선 했을 때 그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모르는 직선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과 관련된 문제 풀이할 때 반드시 학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은 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때 뭐 이 참수를 좀 생각하면 되죠. 항상 0보다 같다, 크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반별식 t 해서 k-8 4배 해주는데 요 4배 좀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해서 k 값의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뭔가요? x제곱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k-2 0보다 좀 작거나 같다 처리됐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가 거짓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차가 양인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저 어떤 실수니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거짓이다.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프 위에 쭉 이렇게 떠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별식 때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부호를 좀 바꾸면 k-에서 0보다 작다에 0보다 좀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결론 K값이 2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걸 또 만족해주는 정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가 안 들어가니까 8에서 그냥 2 빼면 되는 거죠. 해서 6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모든 부분들은 그래프에서 이제 곧바로 해석하면 되는데 어이쿠 어떤인데 또 거짓 이게 좀 어려운데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 하나라도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게 또 이제 거짓이다. 아이고 그럼 이제 한 개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프 이렇게 떠 있는 부분에서 해석해가는 절차죠. 됐습니까? 이게 반전의 반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에 대한 해석 좀 정확하게 잘 해야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한 해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1, 2, 3하고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죠?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에만 있는 원소의 합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 집합은 이 원소 중에서 이제 2개 정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고요. 이런 얘기는 P집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에만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는 P집합은 B집합에 이제 쏙 들어가야 되니까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중에 또 2개의 원소는 1, 2, 3, 4 중에 가져야 되는 거니까 P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5, 6, 7, 8을 좀 다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5, 6, 7, 8을 좀 다 더하게 해주면 이게 이제 26이 되는 거예요. 2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에서 우리가 이제 2개의 원소를 가져야 되는데 가장 작으면 3, 가장 크면 7까지 원소를 좀 더하게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28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8을 빼게 되면 뭐 아무리 숫자를 더하기 2개를 더하게 되면 28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 5를 좀 빼버리고 그죠? 5를 좀 이렇게 빼버리고 그럼 21에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숫자 2개를 더하면 넘어가는 거니까요. 일단 이제 이 좀 증가한 좀 7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럼 3, 4, 6, 7, 8 이렇게 구성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P집합에만 있는 원소들을 좀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6, 7, 8 이렇게 좀 합하는 거니까요. 이 정답은 그러면 21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뭐 주어진 부분 상황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원소가 2개입니다. P에 쏙 들어갑니다. 원소 총합되어 있을 텐데 5, 6, 7, 8 다 더하기 한 이 부분들 요 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석해가는 이런 절차 이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신경 쓰면 무난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인 원과 5만큼 평이동한 원 주어져 있습니다. 모두 접하는 원 중 하나를 fx라고 했는데 다음을 만족합니다. f-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2분의 1일 때 2란 얘기는 우리가 지금 반지름이 2인 이런 모양이라면 원 자체를 반지름이 2짜리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음수 쪽에 좀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수 쪽에 놓고 평이동해서 여기가 지금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플러스 2에다가 3 이렇게 돼서 여기가 좀 1좀 이렇게 비워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5 이렇게 처리돼서 3 된 거죠. 5만큼 평이동해서 3 됐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중심의 이제 저 가운데 지금 여기 y 값이 2분의 1은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y 좌표 2분의 1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하고 3하고 중점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지난 함수가 이제 이런 점을 꼭 지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쪽 해놓고 평이동해서 가게 된다는 얘기는 어이쿠 이런 지금 중간에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0 부분들이 2부터 5란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접선을 좀 만들어 가게 되면 접선 방법이 이제 공통 내접선 부분들이 안쪽에 이렇게 걸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걸어가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0일 때 함수값이 2와 3 사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오른쪽 부분을 좀 선택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이제 2분의 1, 2를 좀 지나는데 기울기가 음수 쪽인 부분들을 좀 선택해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y는 equal fx다. 이런 내용이 보기의식에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연산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는 모르고 x-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직선의 방식. 그러면 mx-y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m은 이퀄 0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심좌표 편한 거 하나 해주면 되겠습니다. 3,1로 할까요? 어쨌든 뭐 기울기가 이제 음이라는 사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이렇게 좀 이제 모양을 좀 이용해 주면 되는데, 근데 뭐 그냥 피타고라스에서도 되는 건가요? 피타고라스에서도 되겠는데, 뭐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하면 되죠. 뭐 마이너스 2,2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반지름이 2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m, 그럼 마이너스 2분의 4에다 2분의 5m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주면 약분이 사라집니까? 그럼 뭐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결과가 반지름이 2m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4분의 25m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배의 m제곱 플러스 1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5m제곱은 16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9m제곱은 이퀄 16 이렇게 처리해서 m제곱 값이 3분의 4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m값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되는데 당연히 이제 음수 쪽 좀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열심히 구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것은 f 마이너스 1이다. 근데 x에다가 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더하기 2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건가요? 플러스로 만들고 약분해져 있고, 그럼 2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도 약분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럼 2 더하기 2에서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 이제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처리되고 반지름이 2니까 중심 좌표가 뭐 2,2거나 뭐 좀 사분면에 따라 좀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아까 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1사분면 안 됩니다라고 되는데 뭐 3사분면, 4사분면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이 이제 가나에 대한 해석으로 이게 좀 2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중심 좌표가 좀 2가 되는 1, 2, 4분면을 좀 생각하라. 원래 이제 3, 4, 4분면도 있는데 1, 2, 4분면 생각하라 이런 얘기 되겠고, 이때 이제 또 기울기 0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2와 3 사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살표 표시한 요 접선을 좀 선택해달라 이런 뜻. 가나에 대한 부분들을 수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문제의 큰 틀에 좌표 평면에서의 어떤 모양인지를 좀 이해하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가나를 좀 해석하는 부분들 연습장에다가 메모해가면서 연습한 다음에 풀이 복습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까탈스러운데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원과 직선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는 중심 반지름 좌표 구해달라. 열심히 정리하라는 얘기인가요? x제곱 되어 있고 y제곱 플러스 2y 됐으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 만들 때 1, 또 이항시켜서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됐죠? 그렇다면 중심좌표 0, 마이너스 1 구하면 되겠고, 반지름은 여기가 2가 됐으니까 루트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중심좌표 반지름 잘 구했죠? 자, 됐고요. 두 번째 문제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 관계 문제풀이니까 역시 점과 직선 거리를 좀 이용하면 되죠. 직선 거리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는데,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큽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루트 2분의 중심좌표 0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 플러스 k가 되는 건가요? k 플러스 이렇게 절대값 한 부분들 루트 2보다 크다라고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k 플러스 1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K 값은 2에서 또 2양식까지 빼면 되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이 주어져 있다. 최대값을 구해가면 이렇게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좀 더하기 한 거죠. 됐습니까? 거리가 루트 2에 이제 K 플러스 1의 절대값으로 처리되는데 최대값이 3 루트 2라는 얘기는 반지름 루트 1을 좀 빼는 거니까 거리가 2 루트 2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K 플러스 1의 절대값 한 부분들이 곱하기 주면 4가 되겠고 K 값은 마이너스 4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또는 4에다가 빼니까 K 플러스 K는 4에서 1 빼는 건 3이 되겠죠. 마이너스 5 또는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니은디귿 풀이를 진행해가면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 되죠. 뭐 최대값 구해갈 때 또 거기에 반지름 최대 최소 구할 때 이제 반지름 더하기 빼기 그런 내용이 좀 관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x-4, 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아이고,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들 좀 구해가면 되니까 A집합은 쭉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아이고, 4까지 되는 거예요? 4까지 해서 쭉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뭐 주어진 부등식 인수분해해서 범위만 쪽 표시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집합을 B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날법을 나타내달라. P집합이라는 것은 A의 약수 구하면 되겠고 Q집합은 12 약수 되면 Q집합은 1, 2, 3, 4, 12, 2, 6, 12,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P집합이라는 것은 Q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고 그건 뭐 A의 약수가 되는데 약수는 그럼 뭐 1의 약수 할 수 있고 2의 약수 해주면 되겠고 3의 약수는 1, 3 되니까 아이고 4의 약수면 1, 2, 4 이거 뭐 그냥 이 집합 다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 쓰면 되는 거니까 B집합 원소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1, 2, 3, 4, 6, 12 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고 뭐고 A에도 B에도 완벽히 쏙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합집합에 쏙 들어가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집합 포함 관계를 좀 이제 살펴봐가면서 처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 2, 3, 4가 아까 공통이죠.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A집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원소가 있겠고 B집합은 약수였으니까 6, 12만 더 쓰면 되는가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가는 것은 A집합하고 B집합이 완벽히 쏙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A집합에만 있는 원소라든지 B집합에만 있는 원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원소를 좀 하나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여기 부분집합이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만 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2의 제곱에서 공집합을 좀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원소들 뭔가를 좀 하나씩 꼭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 2, 3, 4는 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면 되죠. 2의 4제곱 이런 형태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7 곱하기 3 곱하기 16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7 곱하기 4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 6, 18 이렇게 됐으니까 7, 8에 56 28에 3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전체 P집합은 336가지를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완벽하게 쏙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A집합에 쏙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B집합에 있는 원소 60이 좀 가져야 되겠고 B집합에 속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A집합에만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중에서 저 원소를 좀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부분집합에서 공집합 빼는 이런 형태 해석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 수일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살짝 까탈스러운 부분이 담겨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해석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장 각 단원의 기본적인 그런 이론들 녹아있는 문제들을 좀 살펴봤는데 연습을 통해서 이론 정리 좀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